시작하겠습니다. 자, 운동과 에너지, 그치? 3단원인데요. 운동과 에너지, 그리고 운동 파트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우선, 해당 수업 역시 교재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단원, 뭐 하고? 운동과 뭐라고 되어 있죠? 그치? 에너지라고 되어 있고요. 소단명은 당연히 이렇게 운동에 해당됩니다. 여기 보시면, 책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렇게 총 몇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운동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등속 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등속 운동,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유 낙하 운동. 자, 다시 총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선 선생님이 이제 요 단원을 수업을 할 때 항상 되게 많이 드는 예시인데, 자, 어떤 친구가 아버지가 고속도로에서 180으로 가고 있어. 그치? 그리고 뭐 우사인 볼트가 10으로 달리고 있고, 선생님은 대략 한 7 정도로 이렇게 달리고 있어. 그러면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는 우사인 볼트고 하나는 선생님이야. 누가 가장 빠를까? 그럼 당연히 모든 아이들은 다 이제 180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이제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얘가 180km per 뭐가 돼? hour가 되는 거고. 되셨죠? 우사인 볼트는 10m per sec로 이동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의 경우에는 7km per sec로, 그러니까 지진파 정도의 속력을 갖는 거지. 그럼 이제 대답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 숫자를 보고서 얘가 다 가장 빠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봤더니만 숫자 말고 저 뒤에 있는 누구? 요 단위를 봤다는 거지. 그치? 단위를 봤더니, 얘가 제일 빠르네? 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아워분의 킬로미터가 되고, 얘는, 그쵸. 세컨드분의 미터, 그리고 얘는 세컨드분의 킬로미터가 되는데, 이 모든 애들의 공통점이 다 뭐냐? 당연히 하단에 누가 나와 있고, 그렇지.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고, 그쵸? 그리고 상단에 누구? 이동 거리라는 개념이 나와 있다. 즉,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운동했다. 혹은 속력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누구? 속력이라는 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데? 빠르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빠르기라는 건 어떻다고? 그치? 제가 되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빠르기를 바로 특정 시간 동안 단위 시간당 뭐 하는? 그치? 이동하는 뭐 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이동했냐를 우리는 빠르기라고 이야기한다. 그쵸? 그리고 그런 빠르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속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속력이라는 개념과 약간 차이가 있는 누구? 속도라는 애가 있어요. 이 속도는 이 빠르기에 뭐가?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 하나만 하시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고등 내용이니까. 되셨죠? 그래서 속력과 무엇은? 그치. 속도는 약간 다르다. 속도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두 번째 되게 많이 드는 예시인데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자, 수직선상에서 어떤 애가 이렇게 몇 미터? 5m를 이동했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뭐를? 얘가 왜 5m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하는 거야. 그치? 얘가 왜 5m일까? 당연히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몇 미터? 5m니까 5m겠지. 그치? 그 말은 얘를 기준으로 이야기했다는 건 얘가 몇 미터가 되는 거고, 그쵸? 마음속으로 0m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후에 변화가 몇 미터가 있어? 그치? 5m가 있었다라는 생각인 거죠. 즉, 이 5m라는 숫자는 나중 이동거리, 즉 몇 미터에서? 5m에서 처음 이동거리 몇 미터? 그렇지. 0m를 뺀 거죠. 다시 맨 처음 이동거리가 예를 들어서 2m일 수도 있어. 근데 전체 변화한 양 자체가 몇이 되면? 5m가 되면 당연히 그럼 얘는 몇이 돼야 돼? 그치? 7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즉 다시 갑니다. 나중에서 어디를 뺐어? 처음을 뺐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동거리에 대한 개념도 나중에서 처음을 뺀 거고, 얘가 1초에서 시작해서 몇 초? 그렇지.
2초가 됐어. 그럼 당연히 2초에서 몇 초를 뺀 거야? 1초를 뺀 거잖아. 즉 시간도 마찬가지 뭐가 된다? 나중에서 처음을 뺀 거죠. 해서 요 위쪽에 적어놓은 뭐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는 개념은 결국 이 모든 애들이 다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치? 나중에서 무엇을 뺐다? 처음을 뺐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속력이 된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자 누구? MKS 단위계를 흔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자 보통 이동 거리에 대한 무엇은 이동 거리에 대한 단위는 뭐 아시다시피 뭐 킬로미터가 있을 수도 있고, 그치? 또 미터도 있고, 그보다 좀 작은 뭐 센티미터, 마이크로미터,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나노미터 이렇게 되게 많죠. 두 번째, 시간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개념. 아, 이거 뭐 야드도 있겠네. 미국 애들이 쓰는 거, 그치? 시간에 대한 개념도 아워도 있고, 그치? 예, 그 다음에 미닛도 있고, 그리고 세컨드도 존재하죠. 다양하다는 거지. 즉, 이동거리와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단위가 매우 다양한데, 우리는 이들 중에 우리가 어떤 속력이 10이야, 속력이 5야, 속력이 15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뒤쪽에 나와 있는 이 단위를 다 뭐 하재? 그렇지, 약속하자라는 걸 뭐라고? MKS 단위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등 과정이나 혹은 고등 과정의 거의 대부분의 그치? 단위는 M이 바로 뭐? 미터가 되는 거야. 즉 이동거리가 되는 거죠. 이동거리의 다양한 단위 중에 누가 메인이 된다? 그렇지, 미터가 메인이 된다. 됐죠? 두 번째, 야, 이 K를 바로 뭐라고? 그렇지, K를 킬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K를 킬로그램. 그러니까 이 친구는 누구의 단위가 되겠어? 바로 질량의 단위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그치? S라는 거 느낌 오시죠?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단위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그치? 세크가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이야기했던 누구? 총 세 가지에 대해 나왔어. 하나가 뭐가 있지? 하나가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이동거리라는 애가 나왔고, 맞아요? 그리고 속력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하나 추가했죠. 방향이 포함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애들을 무엇으로 표현한다? 기호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딜 가든 이동 거리는 이제부터 S라고 쓸 거다는 거지. S. 됐죠? 두 번째, 시간은 뭐가 된다? 그렇지, 이렇게 T가 되는 거야. 속력은 뭐가 되고? V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됐나? 그리고 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치 단위. 그럼 우리나라는 일단은 무엇을 쓰기로 마음 먹었다고? 요 위쪽에 있는 누구? MKS 단위기를 사용하는 거잖아. 그치? 얘는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되셨어요? 자, 이동거리는 S이긴 한데 이동거리의 단위가 바로 뭐가 돼? 그렇죠. 미터가 된다라는 거죠. M이라고 쓰고 미터라고 읽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됐나? 그 다음 시간의 경우에는 뭐? 그치? 시간은 S라고 쓰지. 근데 뭐라고 읽어야 돼? 그렇죠. 세컨드라고 읽어야겠죠. 자, 보세요. 요 식계하고 이 식계 같지? 인생이 이제 우울해지는 거지. 얘 뭐야? S. 얘는 세컨드. 그쵸?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애들은 다 이렇게 되죠.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속력이니까 T분의 S는 뭐가 돼? V가 되는 거고, 얘를 이렇게 나눠놓고로 속력의 단위는 뭐가 된다? 미터 퍼 세크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진행하는 누구에 대해서 운동을 관찰하는 케이스가 교재에는 몇 가지가 나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 다중섬광 장치라는 애가 나와. 1번 다중섬광 장치라는 애가 나오고, 두 번째 선생님 중학교 때부터 있었던 거야. 그치? 기록계. 미안. 시간 기록계라는 애가 나온다. 알았죠? 근데 이들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일단 그냥 예를 들게요. 어떤 종이 조각에 예를 들어서 점이 찍혔는데 점이 이렇게 찍혔어. 그러면 얘는 속력이 혹은 빠르기가 빨라지는 걸까 느려지는 걸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돼요. 다시 얘가 속력이 빨라지는 걸까 느려지는 걸까? 그럼 거의 대부분의 애들은 다 빨라진다고 이야기해. 왜? 요렇게 즉 특정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뭐 하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빨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보세요.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렇지. 얘를 시간 기록계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반드시 화살표가 존재합니다. 화살표. 이 화살표가 바로 뭐야? 그치. 이 화살표가 바로 시작점이 되는 거야. 타점을 찍기 시작하면 시작점이 된다고. 다시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라고? 타점을 뭐하는? 시작하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에서 타점이 시작됐으니까, 그치?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고로 속력이 뭐 해져? 느려지는 거죠. 이해되셨어? 다시 갑니다. 시간 기록계가 있는데 자, 이렇게 타점을 찍어. 근데 왼쪽 거는 화살표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 거는 화살표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 그럼 우리는 얘를 무조건 왼쪽부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시작점이 얘가 된다. 되셨죠? 두 번째. 그리고 얘가 화살표가 어딜 가리켜? 여기를 가리키는 거잖아. 얘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된다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해하셨어? 다시. 얘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지. 즉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맨 처음에 그렸던 것도 시간이 점점점 뭐 해지는 거야? 여기지. 느려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얘랑 이제 반대인 애가 있어요. 누구? 다중, 섬광, 누구? 장치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얘의 경우에는 간단해. 그냥 자 사진 찍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찰칵, 그 다음에 찰칵, 그 다음에 찰칵 사진 찍었다고 쳐. 오케이. 그럼 당연히 시작점이 어디가 돼? 여기가 되겠지. 속력이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갑니다. 두 가지에 더 이야기했는데 누구? 운동의 표현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개. 하나는 시간 기록계인데 시간 기록계는 꼭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뭐라고? 그렇지. 화살표. 이 화살표가 바로 뭐? 그치. 타점의 시작점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중섬광장치는 그냥 뭘 찍은 거야? 사진을 찍은 거야. 이해했어요?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자 왼쪽부터 점점점 뭐죠? 빨라질 수도 있고 반면에 왼쪽부터 점점점 뭐 해질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느려질 수 있는 거죠. 왜? 느려지는 거잖아. 느려지는 거죠. 이해되셨어? 두 가지가 다르다. 특히 우리는 뭘 기억하자? 시간 기록계를 기록하자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돌아가서 잠깐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사실 되게 유의미하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호와 뭐다? 단위라는 거야. 자, 얘를 가지고 놀 거예요. 봐. 흔히 속력은 뭐 분의?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다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하죠. 근데 이 시간과 이 이동거리는 돌아가서 어디에서 어디를 뺐다고? 나중에서 처음을 뺐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델타 값이라고 하는데 얘를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야. 즉 다시 이야기할게요. 속력이라는 건 어떤 누가 바뀌었는데 이동거리의 변화가 있었어. 뭐? 이동거리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이동거리의 변화는 어떤 변화? 시간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특정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동거리의 변화가 있었냐를 우리는 속력, 그치? 그리고 되게 단순하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자? 빠르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되셨나? 자,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해서?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보시면 자, 보통의 그래프는 흔히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중등 과정에서 총 두 가지가 나온다. 자, 보세요. 그래프를 볼 때는 일반적으로 애들이 이렇게 그래프의 기울기나 개형을 바라보죠. 막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 뭐 이렇게 돼 있네. 뭐 이런 거 보는데 이런 거 보지 말자 이거야, 일단. 뭘 보냐? 자, 첫 번째 요 그래프는 그치 S 되셨죠? 그리고 얘는 누가 된다? T가 된다라고 치자고. 다시 얘는 누가 돼? V가 되고 얘는 T가 된다고 치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우리가 방금 배웠다시피 S를 뭐라고 했지? S 여기 나와 있네. S는 이동거리라고 했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동거리 그래프가 되는 거고. 맞죠? 그리고 T는 누구? 시간이 된다. V는 뭐가 되고? 속력이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 T는 뭐가 된다?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무슨 그래프? ST 그래프라고 하는 거고. 맞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VT 그래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등이든 고등이든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뭐에 따라 뭐가 바뀌는 거야? 그치? 시간에 따른 무슨 변화? 이동거리 변화, 그치? 그래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에 따른? 시간에 따른. 뭐? 그렇지. 예. 누구? 속력, 누구? 변화, 그래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됐나? 다시. 이 그래프는 뭐라고? ST 그래프. 한국말로 하면 시간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 그렇지. 이동 거리가 바뀌는 거고 얘는 시간에 따라서 누가? 속력이 바뀌는 거야. 그치? 근데 돌아와서 우리가 맨 처음에 뭘 배우자고 이야기했었어? 운동의 표현에 대해서 배우자고 했지. 그치? 그래서 빠르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고 총 몇 가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하나는 시간 기록기, 하나는 다중성강장치. 되셨죠?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누구에 대해서?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두 번째, 자, 얘 읽어보세요.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했어. 속력이 뭐하는 운동? 일정한 운동이잖아. 속력이 일정한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야? 그러면 이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여기에다가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수직선이 존재한다고 치자. 그리고 이렇게 됐다고 쳐. 자, 여기가 몇 미터? 1미터야. 여기가 몇 미터? 2미터야. 여기가 몇 미터? 3미터야. 여기가 몇 미터? 4미터라고 치자고. 됐어요? 그런데 각각 죄다 몇 초였냐면 1초였다고 치자. 이해했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if 여기에서 슉 여기까지 오는데 총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당연히 몇에서 0미터에서 그치? 몇 미터까지 왔어? 4미터까지 왔죠. 그럼 얘는 바로 뭐가 되겠어? 오케이 4미터 왔네. 왜?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니까. 다시 갑니다. 어디에서 어디를 빼라고 얘기했죠? 나중에서 처음을 빼라고 얘기했지. 나중에서 처음을 빼라고 그랬어. 그래서 결과인 몇 미터가 나와? 4미터가 나온 거고. 두 번째, 이들은 총 4번 움직였으니까 이 전체의 누구도 시간도 당연히 몇 초가 돼요? 그렇죠. 몇 초가? 4초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이 친구의 속력은 당연히 몇이 돼요? 1m per sec가 되죠. 관심 가지셔야죠. 숫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애에 관심을 가져야겠지. 이해했나?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바로 일정한 시간 동안 속력이 일정하게 움직이니까 바로 뭐라 하자? 그렇지. 등속 운동이라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얘를 뭐라고 하자고? 등속 운동이라고 이야기하자고. 등속 운동이라고 이야기하자고. 됐나? 그러면 자, 체크 한번 해볼까요? 1초일 때 1m, 2초일 때 2m, 3초일 때 3m, 4초일 때 4m지. 돌아가서 1, 2, 3, 4, 4초지. 근데 1, 2, 3, 4, 4m지. 그러면 오케이. 1초일 때 1m, 2초일 때 2m. 됐죠?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된다. 끝. 됐나? 얘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 그치?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등속 운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속력 일정한 운동인 거지. 됐나? 반면에 얘도 1m per sec고 얘도 1m per sec죠. 자, 이 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 잘 보세요. 3m에서 2m 바뀌었어. 얼마 바뀌었지? 그렇지. 포기하지 말고 1m가 되는 거야. 됐나? 두 번째, 요렇게 몇 초 바뀌었다고? 그치? 1초 바뀌었지. 그러니까 뭐 1초분의 1m가 되는 거니까 1m per second 맞네. 오케이. 됐지? 즉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시간아 흘러라, 시간아 흘러라. 됐지? 그런데 이 친구들은 죄다 1m per second, 1m per second, 1m per second, 1m per second. 즉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정리합니다. 자, 무슨 t 그래프에서는 st 그래프. 이걸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시간에 따른 누구? 이동 거리 변화 그래프에서는 등속 운동이 우상향하더라. 끝. 두 번째, VT 그래프. 다른 말로 시간에 따른 누구 변화? 속력 변화 그래프에서는 그래프가 옆으로 기더라. 끝.
끝. 얘네 둘을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죠? 등속 운동이라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칠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자, 보통 이제 이 정도 오면은 우리가 그래프 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치? 기울기가 떠오르지? 그래서 이 그래프들의 기울기를 구할 거야. 그럼 그래프의 기울기 선생님 어떻게 구하죠? 아, 이렇게 구하지. 그래프가 있어. X축에 선 긋고, 수업을 많이 들었던 사람은 알겠죠? X축에 선 긋고 뭐 분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하면 되는 거죠. 다시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하면 되는 거야. 다시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하면 된다고. 그런데 자 보세요. 이동거리의 단위가 뭐죠? 미터란 말이야. 맞지? 미터. 그치? 두 번째, 시간의 단위가 뭐죠? 세크죠. 근데 X축에 선 긋고 뭐 분해? 시간 분해 뭐? 이동거리. 그렇지. 시간 분해 이동거리. 오케이. 미터 퍼 세크가 나오네. 뭐 신기하죠? 뭐냐? ST 그래프에서 누구를 구하면 기울기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 속력이 나온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보세요. 두둥 그래프지. 그래프를 볼 때는 다른 거 보지 말고 뭐 보라고? X축이나 누구? Y축을 보는 거야. 오케이. 얘는 뭐다? ST 그래프네.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변화 그래프. 그런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리고 수치 넣습니다. 얘 2초인데 얘 10m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친구의 누구는 그렇지. 이 친구의 기울기는 뭐 분해? X 변화량 몇? 그렇죠. 2초 분해. 맞죠? Y 변화량 몇? 그렇지. 10m가 되지. 그러면 오케이. 너 날라가 꺼줘 하면 몇 나오고? 5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야? 오케이. 얘가 중요하대. 됐나? 그래서 얘는 미터 퍼 세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T 그래프에서? ST 그래프에서 누구는 기울기는 무엇이 되더라? 속력이 되더라 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됐나? 오케이. 두 번째, 자, 요 그래프 있습니다. VT 그래프라는 애가 있어. 그럼 VT 그래프도 마찬가지. 아, 이 친구의 누구는? 기호는 속력이니까 뭐가 되겠어?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됐죠? 그럼 얘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 세크가 되겠지. 근데 여기에 누구를 구할 거야? 면적을 구할 거야, 면적을. 됐나? 면적을 구하려면 당연히 얘하고 얘 곱하는 거니까 미터 퍼 세크에다가 누구? 세크 곱하니까 날라가 꺼지면 뭐가 나? 그렇지, 미터 나오겠네. 땡큐. 뭘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지? VT 그래프에서 하단의 누구는? 요 면적이라는 건 바로 뭘 이야기한다? 이동 거리를 이야기한다. 자, 다시 그래프 한 번 더 볼게요. 자, 얘는 뭐? V, 얘는 T. 그러면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돼. 여기에 누구 나오면? 그렇지. 이동 거리 나오면 뭐 구하라고? 기울기 구하는 거야, 무조건. 일단 그냥 무조건 구하는 거야. 기울기 구하는 거고. 두 번째, 여기에 뭐가 나왔어? 그렇지, V가 나왔지. 자, 얘가 등속 직선 운동이려면 어떻게? 등속 운동이려면 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수치 넣습니다. 두둥. 5초에요. 속력은 계산하기 쉽게? 그렇지. 5m per sec예요. 그럼 하단의 면적은 5 곱하기 5니까 몇 나와? 25 나와야지. 단위는? 그렇죠. 오케이. 자, 면적을 구했더니 누구에다가? 5m per sec에다가 뭐? 5초를 곱했네요. 꺼져. 몇 나와? 25 뭐가 나? 미터가 나오네. 그치? 25 미터. 즉 하단에 누가? 면적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오케이. 이동 거리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정리합니다. VT 그래프에서 하단의 면적은 뭐가 된다고? 이동 거리가 된다. 즉 누구는 V라는 거 보죠. 자, 누구? 속력이라는 게 보이면 그냥 누구 구하는 거 일단 면적 구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되셨죠?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더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일단 이야기할게요. 다시 우리는 뭘 배우고 있어? 등속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바로 뭐야? 이거죠. 무슨 T 그래프에서?
ST 그래프에서 기울기 구하면 뭐가 되고 속력이 되는 거고, 무슨 t? VT 그래프에서 누구를 구하면 기울기를 구하면 뭐가 된다고? 미안. VT 그래프에서 뭘 구하면 면적을 구하면 뭐가 된다? 그렇지. 이동 한글을 못 써. 이동 거리가 된다라는 걸 꼭 머리에 박아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뭐? 그렇지. 등속 운동에 해당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 연습 한번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뭐 이상하게 나와 있어. 여기 지울게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치자고. 두둥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속력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뭐. 이해했니? 그럼 자, 다시 얘는 무슨 t? ST. 얘는 VT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 그럼 이 그래프에서 되게 이상한 건 뭐야? 그렇지. 무슨 t 그래프에서?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 속력이라고 했지. 오케이. 이 친구의 누구를 구하면? 기울기를 구하면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네. 다시 나눠서 이 친구의 누구를 구하면? 기울기를 구하면 뭐가 된다? 그렇지. 기울기를 구하면 속력이 된다. 됐나? 그런데 자, 얘 보세요. 이 이상한 새끼 아니고. 야, 뭐야 지금. 기울기가 0이지. 기울기가 0이라는 건 뭐야? 오케이. 정지되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되셨나? ST 그래프에서 옆으로 기고 있는 애는 뭐다? 정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자, 이 그래프는 뭐야? 야. 하나 더 알려줄까, 그냥? VT 그래프에서 기울기 구하면 가속도가 되는데, 나중에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 그래프는 당연히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단에 누구를 구하는 거야?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맞아? 그렇지. 이 하단의 면적이 바로 뭐가 된다? 이동 거리가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등속 운동, 즉 속력이 뭐한 운동? 일정한 운동에 해당된다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자, 보세요. 속력이 일정하다고 이야기했던 포인트 중에 얘는 속력이 뭐한 거야? 일정한 거지. 근데 얘는 뭐야? 얘. 요 그래프만 다시 한번 가지고 와볼까? 자, 무슨 t 그래프에서 VT 그래프에서 지금 그래프의 기울기가 위쪽으로 우상향하는 케이스가 있었어. 다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위쪽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있었어. 자,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보세요. V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 하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니까 해볼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10m per sec, 20m per sec. 됐죠? 그리고 30m per sec가 됐다고 치자고. 오케이. 즉, 시간이 흘러가는데 속력이 뭐 했을까? 그치, 커졌겠지. 이해했어? 속력이 뭐죠? 점점 좀 빨라지는 거잖아. 됐나? 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얘를 뭐라고 한다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그럼 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일정한 시간 동안에 몇 초 바뀌었죠? 그렇죠. 3초에서 몇 초? 1초 바뀐 거고. 맞죠? 그리고 저기 30m per sec에서 몇? 그렇지. 10m per sec가 된 거니까. 자,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2초 동안에, 그치? 20m per sec가 되는 거야. 자, 자신감을 가지고 얘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치? 근데 누가? 얘가 문제인 거지? 얘. 정리해볼까? 시작. 10 미터 per sec 제곱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얘를 우린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지. A. 다른 말로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속도. 이해하셨나요? 다시 갑니다.
보통 VT 그래프를 보면 중등 수준에서 하단의 면적을 구하는 게 맞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조금 심화를 내고 싶어? 그러면 이 친구의 누구를 구하라? 그렇지. 기울기를 구하라고. 기울기. 됐나? 그럼 기울기는 T분의 뭐가 되는 거야? V가 되는 거잖아. 그걸 바로 뭐라고? 가속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적어 놓을게요. 무슨 T 그래프에서, VT 그래프에서 누구는 기울기는 바로 무엇이 되더라? 그렇지. 가속도가 되더라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누구? 자유낙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자유낙하. 아니, 자유낙하를 넘어가기 이전에 등속 운동을 해놓고 자유낙하 넘어가기 이전에 또 이상한 거 하나를 가르쳤단 말이지. 이렇게 이상한 거 하나를 가르쳤어. 왜 가르쳤을까? 정리합니다. 등 가속도 운동에 누가? 자유낙하가 포함돼. 즉 자유낙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야. 됐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럼 고1 때 배우시고 다시 보세요. 어떤 이런 물체가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 누구? 자유낙하라고 이야기하는 애는 자유낙하는 맨 처음 속력이 V0라고 하죠. 처음 속력이 0이어야 돼. 어렵니?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정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정지. 아니 멈춰 있다고. 됐어? 그리고 나서 모든 물리책은 항상 얘가 떨어지죠. 얘 떨어져요. 이해되셨나? 떨어지는데 얘가 왜 떨어지냐고. 왜 떨어질까? 얘는 누구 때문에?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그치?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가 1초 동안에 이만큼 왔다고 치자고. 됐어? 그런데 왜 이렇게 왔을까? 중력이 작용했으니까. 이 속력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누가? 중력이 작용하니까 더 많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얘는 똑같은 시간, 즉 몇 초? 1초고 얘도 1초였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조금 떨어지고 얘는 많이 떨어졌지. 점점 뭐였죠? 빨라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다시 갑니다. 자, 보통 지구는 중력 가속도 몇을 갖는다? 9.8m/s 제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해. 다시 지구는 몇을 갖는다? 9.8m/s 제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배웠다시피 얘를 분석하는 거야. 어떻게? 9.8m/s라는 애가 9.8m/s라는 애가 몇 초? 1초 동안 움직인 거지. 이해했나?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야 뭐가 돼?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즉 1초 동안에 9.8m/s씩 증가하는 거야. 걔를 등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봐. 사례로 하나하나 다 들어줄게. 자, 예를 들어서요. 또 어지럽게 시작했다. 자, 이게 누가 있는데? 공이 있는데 공이 이렇게 떨어져. 잘 떨어진다, 자식. 떨어지는데 마치 니네 성적처럼 막 떨어지잖아, 지금. 그치? 떨어지는데 그럼 얘가 떨어질 때 포인트 왜 떨어질까? 그렇지.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왜 떨어진다고?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고. 그치? 그럼 이 중력은 어디로 작용해? 당연히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걸 바로 연직 운동 혹은 연직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자유낙하와 똑같은 말이 바로 뭐? 연직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유낙하는 누구랑 같다? 연직 운동이랑 같다. 그런데 그 모든 애들은 다 어디에 포함되더라? 등가속에 포함된다 라는 맥락을 기억하시라. 다시 자유낙하, 그치? 아름다운 너네의 성적이지. 연직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진다고. 이 모든 애들을 합쳐서 뭐라고? 그렇지. 등가속도라고 얘기한다. 이해되셨죠? 이 물체가 자유낙하를 하려면 1번 0초일 때는 몇 미터 퍼 세크? 0m/s. 두 글자로 정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여기 떨어졌어. 그럼 얘 몇 초 떨어진 거야? 1초 떨어진 거지. 그럼 1초 때는 속력이 몇 초마다? 1초마다 9.8m/s씩 증가한 다음에. 그럼 몇이 돼야 돼?
9.8m/s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되게 지금 자세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나 얼마나 답답하겠어 지금. 자, 다시 몇 초일 때는 2초일 때는 얘보다는 더 많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림으로 좀 표현하기는 힘드네. 여기까지 가야지 뭐. 막 떨어져야지. 막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2초일 때는 19.6m/s가 되는 거야. 그럼 3초일 때는 그렇지 29.4m/s가 되고, 4초일 때는 그렇죠 39.2m/s가 되는 거고, 5초일 때는 그렇죠 49.0m/s가 되는 거죠. 즉 얘를 기준으로 1초 동안에 해볼까?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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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그치? 그런데 몇씩 증가해? 9.8m/s씩 증가하죠. 선생님의 계산 실력 대박이죠? 아니야. 봐봐. 0, 1, 2, 3, 4. 1씩 증가했지? 다 9고. 몇씩 감소해? 2씩 감소하고 있잖아. 됐나? 그래서 여러분, 미안한데, 얘는 꼭 외우세요. 몇 초일 때? 몇 초일 때? 3초일 때. 정지 상태에서 흉 떨어지는데 몇 초? 3초라면 그 3초일 때의 속력은 29.4m/s가 된다라는 건 꼭 기억하세요. 이해되셨나? 얘를 우린 뭐라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책에 나와 있다시피 당연히 1초일 때 9.8, 2초일 때 몇이라고? 19.6. 그치? 됐어? 3초일 때 뭐? 29.4가 되겠죠. 쭉 VT 그래프에서 속력은 점점점 증가하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자유낙하 혹은 연직 운동 혹은 전체를 다 포함해서 등가속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책에 나오는 마지막 사례는 이런 거예요. 책에 나오는 마지막 사례는 자, 욕심을 하나 내볼게요. 자, 책에 나오는 마지막 사례는 뭐 이런 거죠. 자, 상황이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누가 있고 하나는 공기 중인 거고, 하나는 무슨 상태? 그렇죠. 진공 상태라고 칩시다. 공기가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깃털이야, 깃털. 얘는 공이야. 그냥 깃털이야 무조건. 자, 얘도 깃털이야. 그럼 얘는 공이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떨어뜨려. 그랬더니 얘는 공기 때문에 깃털이 야 이렇게 떨어지죠. 공기의 저항을 받고. 맞죠? 그런데 자, 쇠구슬은 뚝 떨어지지. 됐나? 그러니까 깃털과 쇠구슬 중에 누가 더 빨라? 쇠구슬이 더 빨리 떨어지는 거야. 공기가 존재할 때는. 됐나?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진공이야. 얘네가 떨어지는데 전혀 거슬릴 게 없어. 그러면 얘도 어디? 지구에서 떨어지는 거고, 얘도 어디? 지구에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누구를? 그렇지. 이렇게 중력과 속도 몇을 받기 때문에 9.8m/s 제곱을 받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떨어져?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끝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보통 자, 이건 히든이야. 히든 카드. 보통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F는 뭐? MA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F는 MA. F는 MA. 그럼 자, 질문. 요 F는 뭐냐? 요 F는 뭐고, M은 뭐고, 얘는 A는 뭐냐? 말했죠. A는 뭐라고? 가속도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이 가속도를 결정하는 게 결국 M과 F가 되는 거잖아. 그 관계식이 뭐? F는 MA가 된 거잖아. 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 봐. 이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빨라져. 이 물체가 빨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힘 가해야 될 거 아니야. 속력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A는 누구에 의해서? F에 의해서 바뀐 거야. 즉 F와 A는 비례하는 거지. 반면에 이 물체가 막 가다가 속력이 느려졌어. 왜 느려졌을까? 여기 물체를 막 쏴. 물체를 막 계속 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끝까지 한번 쏴보자. 이렇게 쐈어. 그럼 겁내 무거워지니까 속력이 뭐죠? 느려지겠지. 됐나? 고로 가속도와 누구는? 질량은 뭐한대? 반비례한대. 그래서 누구는 적어줄게요. 누구는 가속도 뭐는 A는 뭐 분의 질량의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하는데
이 관계식을 정리했더니 누가 돼? F는 MA라는, 그렇지, F는 MA라는 뭐가 나와? 식이 나오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질량,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몇 킬로그램? 1킬로그램이야. 근데 얘가 떨어져. 걔를 뭐라고 해? 중력이 작용한다고 이야기하겠지. 오케이? 그 중력을 바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자? 무게 혹은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안 돼? 다시. 얘는 누가 돼? 질량이 되는 거고.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중력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력 가속도 A를 누구? G라고 표현을 하는데, 넘어가시고, F는 MA라는 식에서 첫 번째,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끝냅니다. 질량의 기본 단위는 뭘까요? 킬로그램이겠죠. 됐어요? 오케이. 가속도의 단위는 배웠잖아.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어디? VT 그래프에서 무엇 구하라고? 기울기 구하라고. 그럼 미터 퍼 세크에다가 세크 나누는 거니까 누가 나온다고?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됐어? 즉 질량의 가속도 혹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얘가 되겠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그게 바로 뭐? 무게나 혹은 힘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 기본 단위는 바로 뭐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뉴턴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다. 됐어요? 그러면 얘를 숫자를 한 번만 넣어볼게. 시작. 1kg짜리가 있어요. 중력 가속도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게 되겠죠. 됐죠? 그럼 얘는 몇이다? 그렇죠. 9.8 뉴턴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되셨나? 오케이? 됐죠? 1kg짜리가 몇이라고?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곱해지니까 뭐가 나와? 9.8 뉴턴이 나온다라는 거. 즉 뉴턴과 킬로그램은 같은 애야 다른 애야? 다른 애인 거죠. 다시 누구와 질량과 누구는 무게는 뭐하다? 다르다. 그럼 같아지려면 뭘 곱해야 돼?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끝으로 이야기했던 어디? 진공 상태에서 무엇을? 공이나 혹은 깃털을 떨어뜨렸어. 그러면 얘네는 누구만 작용하기 때문에 하단으로 누가 작용하는 거야?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얘의 형태나 혹은 기타 등등의 내용은 전혀 필요 없이 어떻게 떨어진다고?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됐나? 오케이. 그리고 책에 보이는 그래프 중에 무슨 티? 저 오른쪽에 5번 있죠. 자유낙하한다는 건 등 가속도 한다는 거다. 등 가속도. 즉 이렇게 등 가속도 운동을 무슨 t 그래프로 바꿔버리면 st 그래프로 바뀌면 이렇게 이동거리가 매우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물리는 중등과 고등의 경계가 별로 없습니다. 해서 해당 내용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